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대계 자본의 상징인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골드만삭스는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이면서 유대계 자본의 상징이에요. 골드만과 삭스라고 하는 독일계 유대인이 세웠고 전 현직 최고 경영자들이 모두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골드만삭스는 증권 지주 회사로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40%에 이르는 세계 투자은행의 절대 강자예요. 전 세계 금융인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이기도 해요.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마인드, 나보다 우리를 내세우는 기업 문화, 헌신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세계 최고의 인재들, 이들을 하나로 묶어 이끄는 우수한 경영진. 이것이 바로 금융회사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골드만삭스의 성공 비결이죠. 골드만삭스 창립자는 마르쿠스 골드만이었어요. 원래 펜실베니아에서 의류점으로 사업을 하다가 금융업으로 그 영역을 넓혔어요. 사업 초기에는 창이 큰 실크 모자를 쓰고 기업 어음을 사기 위해서 뉴욕 시내의 기업체를 일일이 찾아다녔어요. 기업들로부터 산 그 약속 어음을 모자 속에 숨겼는데 강도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마르쿠스 골드만은 이 어음들을 뉴욕의 상업은행에다가 팔았어요. 장사가 잘 되면서 1882년에 사위를 파트너로 끌어들여서 골드만삭스를 창건했어요. 마르쿠스 골드만과 사위였던 샘 삭스의 성을 합쳐서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유대인의 전형적인 가족 경영 방식으로 다져진 회사답게 팀워크를 강조하면서 세계 금융계의 거장 반열에 오른 골드만삭스는 뒤에 재무장관에 오른 로버트 루빈이 경영을 맡으면서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인수합병, 채권 추심 업무에서 세계 선두가 되었습니다. 기업 공개는 월가 증권사 가운데 가장 늦은 창사 13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바로 1999년이었습니다. 2012년 골드만삭스의 수장은요, 로이드 블랭크 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1954년 뉴욕의 브롱스의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뛰어난 머리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하버드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에서 첫 번째 직장을 잡았어요. 그 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에 지원했지만 모두 낙방했어요. 화려한 학력과 유대인 혈통으로도 골드만삭스 입사는 불가능했나 봐요. 대신에 금과 원유를 트레이딩하는 제이아론에 들어갔는데요. 1981년에 골드만삭스가 제이아론을 인수하는 바람에 뒷문으로 골드만삭스 직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입사 과정도 하늘의 별 따기죠. 골드만삭스는 철저한 능력 중심의 인재를 채용을 하고요. 최고로 우수한 사람만 받아들였어요. 골드만삭스는 서브프라임 때에도 제대로 된 판단으로 투자 해지와 석유, 원유, 선물 투자에서 견조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2008년의 금융위기 때 최초로 적자를 봤지만 파산한 다른 투자은행과는 그 질이 달랐어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최고 경영자가 리스크를 직접 관리해요. 리스크가 지나치게 커졌다고 판단을 하면 회사 투자 전략을 바꾸는 것도 최고 경영자의 몫이죠. 골드만삭스는 리스크 관리직과 매매 중개역을 수시로 보직 순환하면서 돌리고 있어요. 자기 영역에만 몰두하다 보면 시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골드만삭스가 경쟁업체보다 담보대출 관련 파생상품 투자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었어요. 그 덕에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 업계에서 보기 드물게 독자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 행정부의 인재 파이프라인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오랜 역사가 있어요. 1930년대에 골드만삭스의 토대를 쌓은 시드니 와인버그 회장은 2차 세계대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정책 조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공화당,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행정부에 잘 팔리는 이유는 다소 독특해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개인주의보다는 팀플레이를 중시하기 때문에 타협이 필요한 행정부에 쉽게 적응한다는 분석이죠. 강한 결속력을 가진 특유의 엘리트 문화 때문이에요. 파트너십 구조를 유지하면서 구성원들끼리 긴밀한 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골드만삭스는 입사 과정부터 10단계의 면접을 거쳐서 사람을 뽑고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9년에서 길게는 12년 동안 이른바 360도 다면 평가를 받으면서 최고 학벌의 인재들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치도록 하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어요. 엘리트주의의 정점은 파트너십 문화예요. 전 세계 3만 명 이상의 직원 가운데 300여 명만 파트너가 될 수가 있어요. 파트너라고 하는 그 별을 달면은 주인 대접을 받아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나보다 우리가 우선이에요. 인화 단결, 공동 책임, 무한 성실 같은 단어들이 여전히 회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이런 풍토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연대감이 강하죠. 그래서 회사를 떠나서도 골드만삭스 출신을 밀어주고 끌어주는 요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